인생의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100세 시대 로맨스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왜 시아버지의 침실에 들었나? 이내 거친 숨결로 변했고 마침내 며느리의 저고리는 시아버지의 용상 아래에서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데,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더 깊고 아찔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의 7대 임금 세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피로써 왕자를 쟁취한 철혈 군주. 그의 곁에는 스스로 왕이 될 제목이라 믿었던 맏아들 의경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자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세자빈 한씨. 훗날 인수대비로 더 잘 알려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세자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남편인 의경세자는 그녀를 지극히 아꼈고 그녀 또한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며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의 삶은 순탄한 비단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하늘이었던 의경세자가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두 어린 아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젊은 과부 한씨.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찍 남편을 여인수가 며느리일 뿐이었죠. 궁궐의 밤은 길고 젊은 그녀의 몸과 마음은 시리도록 외로웠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내 삶은 이대로 끝인가? 텅 빈 침상에 홀로 누워 식어버린 남편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 그녀는 마치 뿌리가 잘린 난초처럼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시아버지 임금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일찍 세상을 떠난 맏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컸고 그 마음은 자연스레 외로이 남겨진 며느리 한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한씨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은 아들을 추억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였습니다. 며느라, 이 애비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그 애가 살아 있었다면. 세조의 눈물 섞인 위로는 한씨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저 죽은 세자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가여운 여인으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기운이 오르면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 있던 남자와 여자로서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거친 전장을 누비던 대장부였고 한씨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나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실록은 세조가 며느리 한씨를 불러 밤늦도록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궁궐 안에 큰 연못을 파고 그곳에서 뱃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배필인 정희왕후가 아닌 며느리 한씨를 곁에 태웠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잔잔한 물결 위에서 두 사람의 배가 조용히 미끄러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었을까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감정들이 술기운을 빌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오고 갔을 겁니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만남은 어느새 위험한 그리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세조는 며느리 한씨를 자신의 침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세조는 술에 무척이나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고 한씨는 그런 시아버지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술잔이 비워지고 밤은 이슥해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뒤섞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세조의 손이 한씨의 하얀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뜨거운 손길이 닿는 순간 한씨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사내가 외로운 여인에게 보내는 뜨거운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뿌리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도이고 인간의 윤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의 온기가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야사는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조가 그녀를 품에 안으려 하자 그녀가 저항하는 대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날이 새면 신첩은 아바마마의 며느리로 돌아가야 하옵니다. 허나 오늘 밤만큼은 전하의 여인이고 싶사옵니다. 그 고백은 금지된 사랑을 향한 허락이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의 용상 곁에서 며느리의 옷고름이 소리 없이 풀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의 문이 가장 열어서는 안 될 남자의 손에 의해 열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죄책감의 신음인 동시에 쾌락의 탄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윤리의 강을 건너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격렬하게 위로했습니다. 한번 시작된 비밀스러운 만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왕후를 비롯한 다른 후궁들의 처소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고 왕의 밤은 오직 며느리 한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비밀은 없는 법. 왕과 죽은 세자빈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나인들의 입을 통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밤마다 임금님께서 며느님을 침전으로 부르신다지 뭐야. 어쩐지 요즘 수갑인 마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니.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이 붙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씨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회임했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문은 당연히 정실 부인인 정희왕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을 빼앗긴 아내로서의 질투심과 왕실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모로서의 참담함이 그녀를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평범한 후궁이 아닌 자신의 며느리이자 죽은 아들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비인 왕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총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속을 사귀며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이 스스로 파멸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비밀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씨 역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이 순간은 달콤했지만 이 관계가 발각되는 날 자신은 물론이고 두 아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금지된 관계는
세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야사는 전합니다. 세조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며느리 한씨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하죠. 과연 그들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육체적 탐닉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더욱 애틋했던 뒤틀린 사랑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충격적인 스캔들은 공식적인 처벌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세조가 죽고 한씨의 둘째 아들인 잘상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한씨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녀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인수대비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고 스스로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자 그녀와 시아버지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지워지고 모든 입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침묵마저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수갑이난 씨를 가까이 하여 밤늦도록 술을 마시니 궁중의 소문이 심히 추했다라는 한 줄의 문장으로 그날의 위험했던 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밤 시아버지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던 며느리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한 여인의 슬픈 본능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오직 그날 밤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던 차가운 달빛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